지금 새벽 3시인데 잠이 안 오신다고요? 30분 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직도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같은 상황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수면의학 전문의 닥터 김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3천여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의 수면 문제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내용은 60세 이후 80%가 경험하는 수면 장애의 과학적 해결책입니다.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멜라토닌 분비량 70% 감소, 불면증으로 인한 치매 위험 3배 증가, 잘못된 수면제 복용으로 낙상사고 2배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수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밤이 무서워요. 잠들지 못할까봐 침대에 눕기가 두려워요. 낮에 졸려서 손자와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약물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멜라토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311 복용법과 시니어 맞춤형 5단계 실행 계획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멜라토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깊숙한 곳 송과선이라는 콩알만 한 기관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입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생체시계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24시간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멜라토닌이 빛과 어둠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송과선은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라고 몸에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20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20대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100%라고 할 때 50대에는 약 50%로 감소하고 70대에는 30% 이하로 급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 일찍 깨며 깊은 잠을 못 자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보통 저녁 9시경부터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3시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분비 시작 시간도 늦어지고 최고 농도도 낮으며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손전등처럼 어둡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잔즈 하프킨즈 의대의 최신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이 단순히 수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면역력 약화까지 연쇄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의 숨겨진 효능. 최근 연구들은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2023년 국제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멜라토닌은 시니어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E보다 2배 이상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는 뇌세포 보호에 특히 중요한데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MIT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적절한 멜라토닌 보충은 면역세포인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멜라토닌 복용자들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셋째, 염증 감소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멜라토닌은 염증 지표인 CRP, IL-6 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특정 암 예방 효과입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서 멜라토닌의 보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방 차원의 이야기이며 이미 암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멜라토닌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심장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복용법과 3-1-1 법칙.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미국 수면의학회, 유럽 수면연구학회, 그리고 한국 수면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더 효과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용량, 반응 관계가 일반 약물과 다릅니다. 시작 용량은 반드시 1g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 반응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 10g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할 때는 1kg당 0.1g이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최대 6g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1에서 3g 정도의 저용량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량을 복용하면 다음날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에서 3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3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되고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여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매일 저녁 8시에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멜라토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 속방형 즉방출형으로 빠른 흡수와 즉각적 효과를 나타내며 잠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에 적합합니다. 둘째는 서방형 지속방출형으로 천천히 방출되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에 적합합니다. 국내 처방 멜라토닌 대부분이 이 서방형 형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3-1-1 복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3시간 전 취침 3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1g부터 최소 용량 1g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최소 일주일 효과를 관찰한 후 용량을 조절합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2-3주 내에 만족스러운 수면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시니어 특별 주의사항. 시니어분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체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항응고제 와파린,
헤파린 등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울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멜라토닌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다음날 졸음, 어지럼증, 두통, 위장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 악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복용 후 안전 수칙도 중요합니다. 최소 4시간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 조작도 금지이며 계단 이용 시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화장실 이용 시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명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처방 현황과 주의사항,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멜라토닌은 한국에서 전문의 약품입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라는 뜻이며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멜라토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은 용량이 부정확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또한 식물성 멜라토닌, 천연 멜라토닌 등의 유사 제품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멜라토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성분들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면다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의의 판단을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 멜라토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 위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기본적인 수면 환경과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환경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송과선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환경이 이상적이지만 도시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화이트 노이즈 머신이나 귀마개를 활용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것이 좋으며 베개 높이는 목과 어깨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세요.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기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에서 8시간이므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소화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되 취침 4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운동 후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정도가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햇빛 노출의 중요성.
햇빛 노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자연광은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오전 30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낮에 충분한 세로토닌이 생성되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광선 치료 기라이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만 럭스 정도의 밝기로 아침에 30분 정도 노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중단하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마무리 및 실행 계획 정리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시니어의 수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기입니다. 자가 진단이나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에 맞는 용량과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311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차를 고려해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수면 습관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도구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수면 위생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 취침 3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끄기.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기. 내일 아침 햇빛 30분 쬐기. 카페인 오후 2시 이후 금지. 규칙적인 취침 시간 정하기. 이번 주 내에 할 일들. 수면 일기 작성하기,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의 질 등. 주치의와 멜라토닌 상담 약속 잡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암막 커튼, 온도 조절 등.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활력과 건강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